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누리호 성공 후 한국 우주개발은 토종 달 궤도선 8월 미국에서 발사합니다. 자, 누리호 발사에 성공을 하면서 한국은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향한 첫 발을 뗐습니다. 자, 세 번째 발사는 내년 중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 27년도까지 누리호를 반복 발사하면서 발사체의 신뢰성을 높이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에 약 6,87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 발사될 누리호 비행 모델 3호 같은 경우 현재 단계별 조립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실제 위성을 싣고요. 우주로 향하게 됩니다. 3호에서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실리고요. 적에도 과학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은 2012년부터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 주도로 경량화와 모듈화를 거쳐서 한국 독자 개발한 국내 최초의 표준 소형 위성이라고 합니다. 2024년 발사될 네 번째 누리호에는 500kg급 지상 관측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50kg 이하의 초소형 위성 1호가 탑재가 됩니다. 자, 초소형 위성 1호를 시작으로 2031년부터 까지 6세대 통신망 구축과 우주전파 환경 관측 등에 활용할 초소형 위성 100기를 산업체 주도로 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1년까지면 9년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9년 동안 우리가 5G를 거의 진행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9년 안에 5G는 무조건 선행이 돼야 되는 그런 통신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초소형 위성인 2호, 3호, 4호, 5호, 6호는 2026년도에 다섯 번째 누리호에 실려 보내고요. 2027년도에는 7, 8, 9, 10, 11호가 마지막 누리호인 6호에 실려서 우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남은 공간에는 해외 위성의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무료 혹은 낮은 비용으로 해외 위성의 발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발사체의 실용성을 입증하고 세계적인 인지도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75톤급 액체 엔진은 향후 성능 개선과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대형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발사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한국형 차세대 발사체 역시 누리호 개발 과정에 노하우가 반영이 되고요. 31년도에는 달 착륙선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설계부터 최종 발사까지 전 과정을 추후 선정될 체계 종합 기업이 한국항공우주연구소와 공동 수행하게 하는 등 개발 단계부터 우주기업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주 산업의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라요. 이따금씩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이다 판단되면 매수하고 또 이슈 기다렸다가 올라간 듯 하면 팔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가 심장을 뛰게 하고 현대중공업이 떠받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보고서를 다뤄드렸을 때 현대중공업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자, 발사체 총 조립은 한국항공우주가 맡았습니다. 300여 개 기업이 부품을 토대로 발사체를 완성을 했는데요. 일단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를 제작한 것도 한국항공우주라고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액체 엔진 제작을 맡았고요. 결국엔 신뢰성을 얻음으로써 액체 엔진을 통한 사업을 이제 구상할 수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 산업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기업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 신성장이 하나 추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연소 성능 검증하는 실험 설비도 직접 만들었고요. 네오스펙, 삼양화학, 그 다음에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 연소 시험과 유지 보수는 현대 로템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12층에 48m 높이의 지상 발사대라는 엄빌리컬 타워라는 것을 현대 중공업이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연소 제작은 또 빛으로 넥스텍이 맡았고요. 구조체를 제작한 두원 중공업, 그 다음에 터보 펌프 제작을 맡은 SNH, 그 다음에 추진체 탱크의 압력을 유지하는 헬륨 고압 탱크 공급을 한 이노컴, 그 다음에 누리호 동체를 제작한 한국 화이바 등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많은 업체들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서 성공을 드디어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우리도 스페이스 X랑 좀 대항할 만한 좀 기술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들뜨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가 세계 7위 세 번째로 했는데 6위와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뭐 첫 발을 디뎌서 굉장히 좋은 건 맞지만 이걸로 통해서 막 정말 우리가 벌써 우주 산업이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 산업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이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이 되는 종목에서
주가가 저평가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과감하게 매수를 좀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시장 수급에 따라서 또 예비 물량도 어느 정도 가진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일봉입니다. 자, 오늘 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누리호 발사 이후에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모멘텀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는 딱 여기 20주봉선에 아마 터치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월봉상으로는 지금 한 6개월 만에 첫 하락봉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5조 밑으로 내려왔고요. 코스피 6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기간에 또 매수는 이어지고 있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수가 굉장히 많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일부 큰 손들이 아마 손절을 하고 있지 않나, 차익 실현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서 좀 보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내년 모멘텀이긴 한데 아직은 뭐 이거를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수익성이 나온다든가 엄청난 사업 수주를 따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모멘텀이 사라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떨어진 거고, 또 여기 26일 보면은 또 뭐 코난이라는 기업이 코스닥 입성을 하는데, 또 한국항공우주가 또 선택한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AI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자연어 처리 기반이라고 하는데, 비행체와 무인, 드론, 위성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뭐 이렇게 좀 되어 있긴 하네요. 뭐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항공우주는 당분간은 좀 모멘텀이 잃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좀 버티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액체 연료를 맡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급격한 하락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여기가 더 큰 폭으로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항공에너지는 6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켰는데 여기는 5만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도 방산주로서 이제 수익성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외국인의 매도가 엄청나게 좀 쏟아졌었고, 또 그에 따라서 일반인 투자자들의 매도도 좀 쏟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으로 좀 내려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도 이제 다시 한번 실적의 모멘텀으로 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물론 액체 연료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뭔가 수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여기도 이제 3% 떨어졌고, 여기도 15,500원 정도부터 5,000원 넘게 주봉상 하락을 좀 했고요. 사실 월봉상으로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만큼 오르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끝났기 때문에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다. 거기 또 재무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UAM 쪽이랑 또 연결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소형 항공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여기도 사업 수주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다 전환이 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 그쪽으로 수주 모멘텀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11,000원대로 좀 가라앉았고, 그 전날에도 누리호가 좀 연기가 된다고 하면서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또 발사 위에 또 엄청 올라갔다가 또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거래량을 담은 하락봉이었고 굉장히 변동성을 많이 가져갔던 6월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AP 위성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직 저점은 뭐 갱신하지 못했지만은 곧 갱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멘텀 받았던 것들이 전부 다 내려가고, 또한 이제 호가 단위가 경계인 10,000원에서 또 추락을 하게 된다면 또 하락폭도 상당 부분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나마 이제 올해 첫 분기 실적이 흑자였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믿을만한 거고, 2분기 이제 실적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자사주 처분도 하긴 했지만은 3월달이고 아직 그 이후에 뭐 이렇다 할 얘기들은 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츠로테크, 아까 이제 비츠로 넥스 뭐였죠? 그 관련 기업이 있었잖아요, 그죠? 비츠로 넥스텍, 그쪽 사업이었죠. 여기 자회사로 좀 알려져 있고, 그래서 비츠로테크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도 결국엔 같이 떨어졌고 자회사 모멘텀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 건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은 굉장히 컸다라는 거. 그만큼 이제 내년을 기다려야 되는 모멘텀이다 만큼 좀 약한 종목,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하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여태까지 시장 하락에 좀 강하게 버텼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하락으로 다 전환돼서 신저가들을 다 기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 생각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는 좀 잘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들고요. 그렇게 큰 관련은 없긴 한데, 현대 로템, 여기는 이제 그 방산 쪽에서 수주 계약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다가 뭐 시장의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내려왔을 뿐, 항공주에 관련해서 내려간 건 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K2에 대한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여기는 뭐 딱히 그런 부분에서 바로 그 모멘텀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대 중공업,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모멘텀을 받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주가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를 좀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이제 모멘텀을 받기보다 이제 조선 쪽에서 훨씬 더 많은 모멘텀을 받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의 더 내용이 또 추가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일단은 알려드리긴 했지만 크게 관련은 없다. 네, 그래서 기사에 조금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사에 나와 있다시피 네, 관련된 기업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좀 하락을 한 모습이고 다른 종목들처럼 정말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못했지만은 네, 또 오른 만큼 내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 하락은 예상이 좀 됩니다. 자,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추가 하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이 하락을 막아주던 강력한 모멘텀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있을 동안 받지 못했었던 이 할인율들을 이제는 다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고 대세적으로 봤었을 때 장이 완벽하게 전환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 따라서 지금 강력한 모멘텀이 사라진 이 시기에 모든 종목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차익 실현과 공매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쏟아질 상황이 좀 보여진다. 그래서 뭐 한두 달만 지나더라도 뭐 한국항공우주, 뭐 하나에로스페이스, 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뭐 공매도가 급증을 했다, 뭐 공매도 1순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높이 올라간 종목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떨어져 올라가겠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단기간에 모멘텀이 없습니다. 단기간에 모멘텀이 없고 실적이 좋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물론 이미 정말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 수익 중이시라면 전부 다 매도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